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12년인데 대한민국이, 근데 아직도 주변에 둘러보면요 혼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지가지 없이. 근데 그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저 광주의 인화학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 우리 공 작가님 없었으면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그러죠? 이 대목에 다시 크게 박수 한번. 근데 그 불행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나한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강남이라고 해서 언제라도 그렇게 늘 위험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여기 와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신있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 왔다, 이제 이런 말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세상인데, 그게 상식이고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그리고 12월 2012년은 대한민국이 몰상식으로부터 상식으로, 또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으로, 무개념으로부터 개념으로, 얼마 전에 조국 교수가, 그때는 선거 시작 전이라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못하고 안에서 하니까 답답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도 공지영 작가님 인기가 2배는 되네. 조국 교수 오셨을 때보다 2배는 더 오셨어요. 정말 우리 공 선생님 말씀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그 전환점이 2012년이 저는 될 것 같아요. 2012년이. 근데 딱 하나, 지금 젊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돼요. 젊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면 세상은 2012년은 바뀌거든요. 지난번 4년 전에 여기 투표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 총선거에 42%였어요. 100명 중에 42명은 투표하고 58명은 투표를 포기했어요. 42명이 투표하면 사실은 우리 어린이 회장 뽑을 때 100명이 모였는데 58명이 퇴장하고 42명만 남아서 투표했다고 보세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18대 국회는 무효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거예요. 투표율과 정치의 품질은 비례합니다. 42%짜리 투표율을 가지고 18대 국회가 뭘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명진 스님이 여기 오셨어요. 문기현 씨하고 오셔서 폭탄선언 하셨는데, 투표율 70%만 되면 내가 머리를 길러버리겠다, 우리 명진 스님이. 그 다음에 또 폭탄 발언이 70%가 되면 내가 장가갈 고민을 하겠다. 보문사 우리 신도님들이 오셨는데 놀래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또 트위터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 트위터 세계를 주무르는 우리 이회수 선생님이 투표율 70%가 되면 평생 장발이었는데 이 머리를 싹 깎아버리겠다. 우리 공지영 작가님도 뭐 좀 공약할 게 없을까요? 70%가 되면 예, 아이유 코스프레 하기로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70% 돼야 되고요. 젊은 분들 결혼해서, 사실은 저도 애가 셋인데 결혼해서 쟤네들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 얻는 거, 부모님 봉양하는 거 사실은 투표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 노인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 사실 다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일본 농산물의 방사능 수치도 다 이제 그 국가가 결정하고 정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군복무 개월수도 다 정치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취지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셨죠? 예, 5개월 만에 빚을 2조 줄이셨답니다. 근데
빚을 2조 줄였는데요. 아직도 이명박 씨하고 오세훈 씨가 해준 빚이 몇 조죠? 50조, 아니 24조인가? 24조인가? 근데 겨우 2조 줄이셨는데 2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걸 서울 시민한테 나눠주면 1인당 20만 원씩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분 앞에 분들 때문에 20만 원은 사실 뺏긴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돈을 내 혼자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알뜰하게 국가 재정을 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동영 후보님 그 위키릭스인가 거기 보니까 그 명성이나 경력에 비해서 진짜 재산 욕심도 없으시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 제가 봤어요. 네, 좀 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버스비가 얼마인지, 정말 아무리 강남에 살아도 집집마다 사실은 다 고민과 근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뭔지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에게 그 표를 주는 품이 있는 강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질문하신 분 있었어요. 공 작가님한테 예, 질문을 안녕하세요. 써오셨군요. 저기 같은 여성으로서 직접 뵈니까 지적 미모까지 있고 정말 질투납니다. 하느님이 불공평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표 참여가 핵심 관건인 거는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데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한테 확실하게 투표를 하십시오라는 그냥 핵심적인 한 말씀 콕 찍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려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에 처음으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제 정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때 처음으로 제가 밝혔었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 박원순 시장님 우리가 그렇게 뽑아놓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 정규직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립대, 인문대 지금 등록금 얼마인지 아세요? 102만 원입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알바하느냐고 연애도 못하는 이 나라는 정말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투표 잘하고 정말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정당이 다수가 될 때 여러분들 등록금 걱정, 그리고 여러분 취직 걱정 당연히 뭐 그렇다고 다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희망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 꼭 친구들 데리고 가서 꼭 같이 투표하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나라입니다. 예. 우리 그 대학생이죠. 잠깐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여기 앉았다가 이걸 누가 빠뜨렸나 봐요. 신승재 과천중앙고등학교 학생증인데 지갑에 돈도 많이 들었는데, 신승재 학생 혹시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연락 취해 볼게요. 예. 자. 네,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